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셔요. 왕타쌤이에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요. 도형들을 싹 다 끝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통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떤 한 놈이 시작되면 여기에서부터 잘 체계를 잡고 가셔야 고3 때까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번 시간 거 제가 제목을 요렇게 잡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통계다 보니까 어떤 자료가 등장할 거고요. 이 자료를 갖다가 이제 신나게 정리하는 아이들이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 이번 시간에 크게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 한 두 가지를 볼 거거든요. 일단 먼저 첫 번째, 요 아이부터 보려고요. 이게 사실은 그림이라고 나와서 진짜 그림처럼 보이지만 그림이 아니에요. 어떤 표예요. 이걸 하려면 반드시 얘부터 아셔야 돼요. 이 단어가 무진장 중요해요, 여러분. 왜? 고3 때까지 계속 나올 거거든요. 고3 때까지 통계를 계속 배우셔요. 그때마다 항상 나오시게 될 거야. 별량. 말이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한문, 변할 변. 양, 수량할 때 양. 그래서 그 변하는 어떤 양을 가리키는 건가 보지. 말 그대로 어떤 이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거야. 어떤 자료가 있는데 몸무게에 관련된 자료예요. 그러면 별량은 뭐? 몸무게야. 그걸 수량으로 나타냈을 테니까. 어떤 자료가 있는데요. 시험 점수예요. 시험 점수에 관련된 아이를 줄기와 이끌림으로 표현했어요. 그때의 별량은 시험 점수예요. 그런 거예요. 별로 어려운 말은 아닌데 계속 이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요 아이들을 이제 줄기와 이끌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제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일명 저는 재밌게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메이킹, 만들기 요거 쓰도록 할게요. 얘는 사실상 우리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의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가 줄기라는 아이, 란이고요. 여기가 잎이라는 아이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숫자들이 막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줄기 하나에 잎이 요렇게 막 있을 거라고. 또 줄기 하나에 요렇게 막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이런 아이들이 뜻이 무슨 뜻인지 반드시 이 그림에 표시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일단 줄기와 잎을 딱 그려놓고 내가 줄기에다가 숫자를 배열하고 잎에다가 숫자들을 배열할 건데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밝혀줘야죠. 그럼 여기 끝에다가 이 바가 이 바예요. 그리고 얘가 얘기하는 게 줄기에 대한 숫자인 거고요. 얘가 얘기하는 게 이파리에 있는 달려있는 숫자들인 겁니다. 얘가 몇을 가리키는 건지 이 뒤에 설명이 좀 나오셔야 돼요. 이걸 좀 붙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줄기와 이 그림을 만들 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미리 조금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별량들 있잖아요. 그 수치들 걔네들이 크기 순으로 일단 배열을 조금 해주셔야 돼. 그래서 되게 웃기는 게 1로 내려가면서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 보통은 이게 10의 자리 숫자고 이게 1의 자리 숫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여기다 그리면 안 되겠다. 밑에다 그릴게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로 갈 수 있게. 그래서 크기 순으로 배열만 잘 시켜주시면 돼요, 사실상. 그러니까 자료가 막 이렇게 딱 보게 됐을 때 뒤죽박죽 숫자들이 막 나왔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크기 순으로 먼저 배열부터 부탁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줄기와 잎이라는 하나의 큰 틀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에다가 이러한 설명 붙여주시면서 작은 거에서 큰 순서대로 작은 거에서 큰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네.
문제가 직접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실. 나와라.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설명서 있죠? 그리고 얘네들 보실래요? 네. 밑으로 내려가면서 크죠? 옆으로 지나가면서 커요. 아하, 그렇구나. 그죠? 자, 다음은 지은이네 반 학생들이 1년 동안에 읽은 책의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줄기와 잇그림이래요.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럽니다. 제가 지금 방금 챕터에서 설명했던 것들이 이 문제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보여드리려고요. 1번. 지은이네 반의 전체 학생 수래요. 여기서 체크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자료를 보니 막 숫자들이 막 뒤죽박죽 돼 있었던 거를 내가 깨끗하게 정리를 했어. 이 자료를 정리를 한 거야. 그랬더니 32짜리 하나, 33짜리 하나, 35짜리, 36짜리, 37짜리, 39짜리 이런 식으로 막 나오더라고. 40짜리 하나, 41짜리 하나, 44, 44, 44가 2개, 45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 거야. 그럼 이거 하나하나 다 세요? 아니죠. 이거 전체 학생 수. 누구만 세어보면 알아요? 그렇죠. 입 부분의 총 개수요. 이거야 이거. 그럼 이게 몇 개인데요? 둘, 넷, 여섯. 둘, 넷, 여섯, 여덟. 둘, 넷, 여섯, 일곱. 넷이죠? 계산 좀 하시죠. 이거 2개 하시면 10. 이거 2개 하시면 15. 25이네요.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2번이요. 잎이 가장 많은 줄기. 어디가 제일 많아요? 얘가 제일 많네. 줄기 얼마? 4요. 맞아요? 틀려요? 이것도 맞는 얘기죠. 넘겨볼 거야. 이번엔 이 아이. 얘는 또 뭐래요? 3번이요. 잎이 가장 적은 줄기요. 얘네요. 그쵸? 6인 거 맞아요? 얘도 맞아요. 4번이요. 책을 45권 이상이래요. 저기 이상이면 45권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45는 어딨어? 이게 3, 바의 2가 32권인 거라며 45권이면 45야. 얘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 들어가야 돼. 이게 14명이래요. 이거 2개 하시면 11. 거기에 한 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4놈이 더해지셔야 돼요. 그럼 15놈인데요. 틀렸죠. 정답은 4번이구나. 5번 확인사살. 1년 동안 책을 가장 많이 읽은 학생 어디 계세요? 65권이요. 가장 적게 읽은 학생 32명이요. 얘의 권수의 차요. 그럼 65에서 빼기 32 해주시면 되는 거죠? 33권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맞는 거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되게 단순하죠? 줄기와 잇그림. 네. 이건 뭐 제가 뭐 설명할 거리가 없어요, 사실은. 이번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들어갈 게 되게 중요해. 자, 이번에는 뭐가 갈 거냐면 새로운 단어가 등장해요. 자료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바로 전에 배우셨던 줄기와 잇그림으로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요 아이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아이는 앞에 있는 줄기와 잇그림보다 얘가 더 중요해요. 계속 이 말이 나오시게 될 거예요. 고3 때까지. 우리요. 아는 데까지는 해석해보자. 표가 뭐야? 표요. 네, 그거예요. 분포가 뭐예요? 어디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 그때의 분포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앞에 있는 이 도수라는 게 뭔지를 모르겠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저 아이를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일단 이 도수 분포표라는 거를 알기 이전에 가장 먼저 아셔야 되는 건
이 도수분포표를 이루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한번 보셔야 돼요. 그게 뭔지 먼저 알아야 돼. 일단 계급이라는 아이가 등장하셔요. 충성, 네, 일병, 상병 이런 계급. 뭐 군대에서는 그런 게 계급인 거고요. 수학에서 도수분포표에서의 계급은 그런 충성 이게 아니시고요. 네. 말 그대로 어떠한 계급별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별량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별량을 나눈 구간이에요. 근데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아까 방금 하셨던 그 문제에서 그 권수, 책 읽는 권수잖아요. 그럼 어떤 계급은 5권을 딱 기준으로 해갖고 10권 이상 15권 미만 이런 식으로 계급을 정하고 어떤 데는 15권 이상 25권 미만 그리고 여기는 10권이 들어가고 여기는 5권이 들어가고 이게 뭐야. 그쵸? 통일성이 있어야죠. 그래서 일정한 간격이란 말이 되게 중요해요. 이 별량이라는 아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 하나하나의 구간을 하나하나의 계급이라고 부릅니다. 이 계급이라고 하는 거에서 조금 더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계급의 크기라는 말하고 계급의 개수라는 말을 좀 아셔야 돼요. 도수분포표 안에서 계급이 딱 나눠져 있는데 그 계급의 크기가 뭐고 그 계급의 개수가 뭐냐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된다고요. 일단 이 계급의 크기는 그 하나하나의 구간의 너비야. 네. 그래서 되게 웃기는 게 말 그대로 제가 예를 들어서 5권 이상 10권 미만 이렇게 딱 나왔어. 그러면 계급의 크기가 몇 권이게요? 5권이에요. 구간의 너비니까. 되게 웃기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급별로 이게 간격이 다 달라버리면 다시 말하면 계급의 크기가 달라버리면 말 돼요? 안 돼요. 무조건 똑같아야 돼요. 같은 표에서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구하실 때 도수분포표가 생긴 모양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뭐 이상 뭐 미만, 뭐 이상, 뭐 미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갈 거거든요. 제일 밑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어떤 이렇게 아이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 그럼 계급의 크기가 뭐게? 이거 이상, 이거 미만인 거니까 얘에서 얘를 빼주시기만 하면 끝나요. 네. 그거는 제가 굳이 여기다가 공식은 안 적을게요. 그건 느낌으로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이 개수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이 표에서 여기 몇 개 있는지만 보시면 돼. 그게 계급의 개수야. 말 그대로 구간의 개수가 되죠. 네,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좋아. 자, 그러면 요 아이들로 인해서 우리가 도수분포표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런데 그럼 내가 도수가 뭔지를 알아야지. 지우고 얘기합시다. 제가 체계를 좀 잡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체계를 잡아드려야 돼. 계급은 뭐며 도수는 뭐다 라는 걸 아셔야죠. 아까 제가 표를 보였을 때 왼쪽이 계급이고 오른쪽이 도수죠. 도수가 뭔지를 알아야 돼. 도수는 별거 아니에요. 그 계급에 속한 각각의 명수야. 사람 수.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을 도수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언제나 항상 사람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수는 수인데 자료의 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급에 몇 명이 속해 있는지, 그 계급에 몇 명이 있는지, 혹은 그 계급이 나온 몇 번이 나왔는지, 그 계급이 몇 번이 나왔는지 그 횟수 센 거예요. 혹은 명수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도수 분포표를 얘기해보자. 지금 얘가 제목이잖아요. 그쵸? 그럼 도수 분포표가 뭘까? 각 계급하고요. 그에 해당되는 해당되는 도수가 딱 나오셔야 돼. 그쵸? 계급과 도수가 나오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요 아이들을 밑에다 써야겠네요. 나타낸 표. 끝. 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도수분포표라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아까 제가 써놨던 것처럼 그런 도수분포표의 유형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참고를 하실 게 있는데 참고 1번. 네, 두 개가 있거든요. 네. 참고 1번은 이거야. 이 도수분포표를 여러분들이 직접 자료를 띡 보고 직접 만드셔야 돼. 네. 그러면 이제 계급을 먼저 나눠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 계급을 나누실 때, 이걸 구간을 어떻게 해야 되지? 계급의 크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돼. 그쵸? 근데 이게 너무 작게 잡으면, 계급의 크기를 너무 작게 잡으면 계급의 개수가 무진장 많을 거고요. 계급의 크기를 굉장히 넓게 잡으면 계급의 개수가 되게 조금밖에 안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를 만드실 때, 자료를 정리하실 때 도수분포표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의 계급을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계급의 개수를 뭐 5개에서 한 15개 정도? 이렇게 맞춰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진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참고사항은 우리가 백분율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도수분포표상에서의 백분율이야. 이거 인이에요, 인. 네, 도수분포표에서의 백분율. 이거는 사실 백분율이라는 게 전체분의 부분이잖아. 똑같아요. 전체라는 게 도수의 총합이야. 그리고 부분이라는 게 뭐냐면 그 어떤 계급에 해당되는 도수요. 그리고 백분율이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십니다. 그럼 단위가 뭐가 나와요? 퍼센트가 나오죠. 네. 끝. 도수분포는 사실상 별게 없어요. 네, 요게 정리가 되시면 띡 도수분포표를 보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 한번 볼까요? 적용 문제 어떤 식으로 가나? 나와라! 겹쳤어. 지우고 갈게요. 다음은 재연인에 반 학생들의 수학 성적 조사에서 나타낸 도수분포표래요. 그래서 이쪽이 다 계급이고요. 이쪽이 다 도수예요. 근데 수학 성적이 80점 이상이요? 보시면 50 이상 60 미만, 60 이상 70 미만 이런 뜻이거든요. 80점 이상이래요. 그럼 여기가 80 이상이겠네. 그럼 요 아래 것들 얘기하는 거야. 80점 이상인 학생이 전체의 35%래요. 에? 여기가 전체의 35%라고요? 나 그때의 실제 명수를 좀 알고 싶은데.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전체가 몇 명인데? 40명이요. 의! 35%래. 그럼 얼마? 100분의 35요. 퍼센트를 빨리 이 100분의로 고쳐주셔야죠. 약분해야겠네요. 공하나 공하나. 5, 25, 7은 35, 2는 4. 결국 14시요. 선생님 이거 2개 더해서 14명 나온다는 얘기네요. 네. 그럼 B는 얼마예요? 그렇죠. 11가 나와요. 여기가 3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나보고 B 구하래요? 아니요. A 구하래요. 그럼 나 여기 A 구하고 싶어. 여기는 몇 명 나와야 돼? 40명에서 14명 뺀 거예요. 결국 26명이 나오셔야 돼요. 그럼 끝났다. 요거 2개 더한 게 9이에요. 결국 A는
26에서 누구 빼요? 9을 빼시면 끝나는 거죠. 얼마요? 17입니다. 정답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괜찮죠? 뭐 이런 백분율 문제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손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자, 이번엔 이게 이제 표가 딱 나오시게 되면 우리는 사실상 그래프로 그릴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그래프에 관련된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표를 보고 그래프로 옮기는 작업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정리하는 건데 이름이 조금 괴상해. 그죠? 근데 이 아이 반드시 얘도 알아두셔야 돼요. 계속 나와요. 네, 계속 나올 거 고3 때까지. 얘는 사실은 뭐 어려운 게 없어. 이게 생긴 모양만 보면 되게 쉬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프로 표현해. 아까의 도수 분포표를. 여기를 계급을 적고요. 여기를 도수를 적는다. 그래가지고 모 이상, 모 미만, 모 이상, 모 미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도수가 몇 명이 있잖아요. 그럼 이 구간이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표현이 돼요. 얘는 이렇게 되더라. 뭐 얘는 뭐 이렇게 되더라. 이런 스타일로 표현이 된다고요. 아, 무슨 그래프예요? 막대 그래프랑 똑같아요. 초등학교 때 배우셨던. 그러니까 그 아이를 약간 어려운 말로 쓴 거죠. 히스토그램이라고. 우리 일단 뜻부터 갑시다. 얘 뭐요? 도수 분포표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뭘로? 직사각형 모양의 그래프로. 한글로 제가 다 써드릴게요. 네. 이거 모양의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네, 요거 똑같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얘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더 쓰도록 하죠. 가로축. 얘는 제가 뭘 쓴다고요? 계급을 써요. 그리고 세로축에는 도수를 씁니다. 이건 어떠한 히스토그램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 아이가 나오시면 얘의 특징이 나오셔야 돼. 당연하겠죠? 네. 이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게 되면 항상 이 아이에 대한 특징이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나왔을 때 직사각형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넓이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얘네들의 높이들이 지금 다 다르잖아. 이거 뭐 때문에 다른 건데? 맞아. 도수들 때문에 달라. 그러면 도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직사각형은 훨씬 더 길어지겠네요. 그렇죠? 도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직사각형이 훨씬 낮아질 거야. 이거 우리가 뭐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자, 직사각형의 한 직사각형의 넓이야. 얘는 도수라는 놈이랑 어떻게 된다? 그렇죠. 정비례한다. 하나하나의 직사각형의 넓이는 그 아이들 도수들과 정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늘어나면 같이 늘어나고요. 줄어들면 같이 줄어들어요. 다음, 이번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넓이요. 근데 이 넓이가 사실상 하나를 구하라고 나오지는 않고요.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총합이 나와요. 그럼 얘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구해도 돼. 계급의 크기는 언제나 일정하다며. 이 간격은 일정하다며. 그래서 계급의 크기에다가 각각의 도수들을 곱하는 거다.
예곱해주고요. 이거 두 번째 직사각형은 얘에다가 예곱해주고요. 이거 세 번째 직사각형은 얘에다가 예곱해주고요. 근데 그거를 다 더할 거야.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어차피 간격은 계속 일정하니까 이거 나중에 한 번에 곱해주고 이거 더하기 요거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뭔데요? 도수의 총합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끝나요. 하나하나 각자 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계급의 크기에다가 도수의 총합만 딱 곱해주시면 끝난다고요. 요게 바로 히스토그램 I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우리요, 문제 한번 볼 거예요. 나라의 그림은 소리내 반 학생들의 몸무게를 조사해 나타낸 히스토그램이래요. 직사각형 모양으로 너무너무 잘 나왔죠? 다음 중 이 히스토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랍니다. 도수가 제일로 큰 계급, 딱 봐도 굉장히 높죠? 몇? 35 이상? 40 미만이요. 맞네요. 이거 옳은 거. 2번이요. 몸무게가 45kg 이상인 아이들. 그럼 이거 뒤로 가야죠. 여기 뒤에 해당하는 거. 이 학생은 전체의 30%래요.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전체가 몇 명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래, 맞아. 얘는 계산해야 돼. 갑니다. 여기 몇 명? 3명. 두 번째 계급은 10명. 세 번째 계급은 8명. 네 번째 계급은 5명. 위에다 써야지. 그 다음에 여기 계급은 몇 명? 2명이요. 여기 계급 1명? 1명. 자, 더해 갑니다. 일단 얘랑 두 개 더하면 10. 그리고 얘랑 5에 얘까지 하시니까 20. 얘까지 하시니까 전체 30명 나오네요. (30명이에요) 이거 이후에 있는 애들이래요. 제가 여기다 적어놨잖아요. 그쵸? 갑니다. 100분율이니까 전체 30분에 몇 놈이요? 다 더해줘. 9이요. 거기에 100분율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이요. 01, 3, 3은 9. 결국 30% 나오네요. 맞아요? 오, 이것도 맞네요. 1, 2번 다 맞아요. 옳지 않은 거라 그랬으니까 다음 나와라. 계급의 개수가 7개래요. 개수요? 한놈, 두시기,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칠이. 오, 이거 맞네요. 계급의 크기는 요 너비 얘기하는 거예요. 몇 킬로? 네, 5kg요. 이것도 맞는 얘기네. 4번이요.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학생. 이 뒤로 가셔야죠. 네,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겠네요. 얘는 65kg을 넘지 않는다. 왜요? 이거 미만일 테니까. 그죠? 예. 근데 잠깐만요. 65kg을 넘지 않는다라고 되면 뭐 좋아요. 예. 넘어갈게요. 5번이요. 네. 어쨌든 65kg 안 넘는 거니까. 5번. 몸무게가 10번째로 많이 나간대요. 자, 많이 나가는 순서에서 10번째예요. 왼쪽부터 보셔야 돼요. 오른쪽부터 보셔야 돼요. 오른쪽부터 보셔야죠. 그럼 10번째래요. 얘가 첫 번째. 얘까지 하면 더해서 두 번째. 얘까지 하면 네 번째. 그쵸? 얘까지 하면 9번째예요. 여기까지 9번째예요. 그럼 10번째는 어디야? 여기 안에 들어갈 거야. 여기 안에. 이 계급 안에. 근데 뭐래요? 많이 나가는 학생에 속한 계급의 도수요. 8명인데요. 정답은 그래서 몇 명입니까? 5번이 정답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자료를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만 하면 돼. 자, 이번엔 한 단계 더 나아갈 겁니다. 이 그래프가요. 히스토그램에서 약간 더 발전한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이름하여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얘도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셔야 되는 말인 거죠. 이거는 사실상 어려운 아이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히스토그램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히스토그램이 어떻게 나오시는 거죠? 도수분포표 가지고 나오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런 직사각형 모양이 나오는 거야. 히스토그램이 나오죠?
그 다음에 저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진짜요? 예. 보시면 제가 아까 그려놓은 히스토그램이거든요. 여기에서 도수분포 다각형이 어떻게 나오느냐? 일단 직사각형들에서요. 제일 꼭대기에 가운데점, 여기 가운데점, 여기 가운데점을 딱 찍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이어요. 그럼 꼭 꺾은 선 그래프랑 되게 비슷해 보여요. 초등학교 때 배우셨던 꺾은 선 그래프요. 그렇죠? 근데 되게 웃기는 게 얘가 꺾은 선 그래프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나 다각형이래. 그럼 이렇게 선이면 안 되는데? 그죠? 네. 그래서 이 작업이 필요해요. 앞에 비인 계급이 있어요. 직사각형이 안 나온 계급. 여기 다시 말하면 도수가 빵인데거든요. 여기에 중점. 그다음에 여기 뒤에도 비인 계급. 여기에 가운데 중점. 그래서 얘네들을 더 이어줘야 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러면 밑에 이 가로축과 딱 붙어 있죠? 다각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리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히스토그램 상에서 어떻게 가는지 적어보면 일단 히스토그램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각각의 직사각형이 딱 있게 됐을 때의 그 윗변의 중점 얘네들에다가 더하기 양쪽 맞아. 도수가 빵인 양쪽 계급 이렇게 도수가 빵 나오는 그 양 비인 계급 쪽에다가도 중점을 찍어주셔야 돼. 중점 2개. 양쪽 끝이니까 2개 있어야죠. 그래서 얘네들을 결합시켜서 이어준 아이가 도수분포 다각형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적어주셔도 되고 안 적어주셔도 돼요. 저 그냥 참고적으로 적은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도 특징이 나오셔야지. 되게 중요한 특징. 네. 일단 첫 번째는요.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 다각형을 오시면서 이 자료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것. 누가 제일 한눈에 바라보기 쉬우세요? 얘가 제일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얘 첫 번째가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의 분포 상태를 한눈에 보기가 가장 편해요. 이런 얘기입니다. 네, 도수분포표보다도 히스토그램보다도 훨씬 더 편하게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 하나의 자료만이 아니라 자료가 2개 이상이잖아요. 그때 이제 비교해서 보기가 되게 편리해요. 되게 용이해. 그래서 보통 우리가 뉴스나 막 이런 데 보시면 꺾은 선 그래프가 하나만 나온 게 아니라 뭐 어떤 나라 비교하면서 막 꺾은 선 그래프가 여러 개 나온 거 보이시죠? 비슷한 거예요. 도수분포 다각형이 약간 꺾은 선 그래프랑 비슷하니까. 예. 자료가 2개 이상일 때 비교해서 보기가 굉장히 편리한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정말 중요한 아이인데 이게 사실상 여기서도 넓이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도수분포 다각형하고요. 저 가로축 있죠. 여기요. 이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요. 얘랑 같은 게 있어. 선생님 이렇게 희한하게 생긴 아이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이걸 어떻게 구해요 넓이를. 이거 되게 웃긴다. 여기 보시면 요 삼각형이랑요. 요 삼각형이랑요. 지대로 합동이에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끼워 넣을 수 있어. 얘 여기다 끼워 넣을 수 있어. 얘도 합동이야. 얘 여기가 합동이고요. 얘
여기가 합동이야. 대박 사건. 얘 누구랑 똑같아요? 그렇죠. 히스토그램에서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의 총 넓이랑 똑같아요. 네. 뭐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라고 쓸게요. 네, 그게 더 낫겠네요. 얘랑 똑같습니다. 여기가 합동이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화살표로 꼭꼭 맞게 들어간다는 거. 좋아. 실제로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볼까요? 나라의. 자, 어때요? 얘는 게다가 지워지기까지 했어요. 번졌나 보지? 40명이래요. 전체 40명이래. 전체 40명이에요. 근데 미술 실기 점수를 조사해 나타낸 도수분포 다각형인데 일부가 찢어져서 보이지가 않는데요. 미술 실기 점수가 80점 이상인 학생 수. 80점 여기죠? 이상. 그럼 이 뒤네요. 80점 이상인 학생 수가 60점 미만인 학생 수. 60점. 여기겠네요. 60점 미만의 학생 수의 5배래요. 수도. 60점 미만이요? 얘 하나밖에 안 살아있어요. 얘는 얼만데? 3이에요. 3. 얘의 몇 배요? 5배라면서요. 그럼 3 곱하기 5니까 여기 뒤에는 얼마? 맞아. 15분들이 계셔야 해. 그런데 미술 실기 점수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계급. 70점 이상 80점 미만이요? 원하는 건 여기야, 여기. 이게 얼마겠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잠깐 스톱. 일단 여기는요. 3분 계세요. 그죠? 여기가 15분이 계세요. 그럼 전체가 40명이라면서 여기 3분이랑 여기 15분 빼시면 이 부분에는 누가 나오셔야 되는데? 그렇죠. 18을 빼셔야죠. 그럼 얼마? 22분이 계셔야 돼. 그래야 18 합쳐가지고 40명 나올 테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나왔어요. 문제자가 원하는 부분. 얘는 얼마 나왔는데요? 여기 7이네요. 결국 내가 원하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알아? 그렇죠. 이거 2개 계급 더하시면 도수가 22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누굴 빼요? 이미 나온 7을 빼면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자가 원한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계급의 학생 수가 나오게 되죠. 얼마요? 15이 딱 나오게 되네요. 예. 그러면서 정답이 몇 번? 5번이 되시겠습니다. 자, 여기 파트 우리 통계 처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개념 정리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외우는 것도 부탁드리고요. 적용 문제도 한 번 더 푸는 거 잊지 말아주셔요. 왕따쌤은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I'll be back.